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우입니다. 혹시 공모주 청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청약은 우리가 굉장히 좀 익숙한데 이 공모주 청약은 좀 굉장히 생소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갑자기 왜 공모주 이야기를 꺼내냐면 요즘 SK바이오팜의 이 공모 소식과 함께 이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이죠. 이게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게 주식을 모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주식을 상장할 때 왜 공모주 청약을 받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상장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인이 일정 부분 이상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좀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A라는 기업이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을 좀 팔아서 내가 투자금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업 주식을 좀 사실 분들은 모이세요 하는 게 이 공모주 청약의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청약제도를 활용을 하느냐. 청약제도 하면 사실 아파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주식에도 청약이 있다니 주식하면 그냥 사고 팔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청약을 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이게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이 다 못 사니까 청약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공정하게 사고자 하는 분들에게 해당 주식을 발행을 하기 위함이죠. 물론 인기 없는 아파트가 청약에 미달되듯이 주식도 똑같이 인기가 없는 공모주는 당연히 청약에 미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모주 투자 요즘 왜 이렇게 핫할까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지금까지 모든 공모주가 다 100% 그렇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공모주가 상장을 했을 때 그 상장 첫날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모주 하면은 일단 잡으면은 소위 굉장히 좀 달달한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는 이 공모주 청약하면은 투자를 좀 하신다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 이제 최종 상장되기 전에 그 해당 기업의 적정 기업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공모가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지만 이때 결정된 그 공모가액이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좀 낮은데 하면은 인기가 더 올라가는 것이고 이거 생각보다 너무 높게 상장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인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예전에 정말 제2의 국민주라고 불렸었던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삼성생명이 상장을 할 때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삼성생명이 10만 원 정도로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죠? 5만 원 정도. 아무튼 이렇게 공모주라고 해서 100% 전부 그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모주 청약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공모주 펀드를 활용을 해서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직접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주가 모든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해당 기업이 정한 그 주간 증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간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청약일 전에 보유하고 있어야지만이 공모주 청약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서 이 청약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파트 청약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 아파트는 심플하잖아요. 청약에 당첨되느냐 당첨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이 주식 공모 같은 경우에는 비율대로 청약 경쟁률대로 주식을 받는 개념이어서 그 개념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수치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100만 원을 넣어두고 그리고 청약률이 1대1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공모주를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대1이면은 나는 100만 원을 넣었지만은 10%인 10만 원어치의 주식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대1일 경우에는 100분의 1인 만 원어치의 주식만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할 때 주의할 점은 내가 주식을 많이 받으려면은
뭐 당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돈을 넣어놔야 그 비율에 맞게끔 나오기 때문에 많은 주식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은 주관하는 증권사가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는데 그 주관하는 증권사별로 해서 이 청약률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정말로 많은 공모주를 확보를 하고 싶으면은 주관하는 증권사 모두 계좌를 만들고 청약을 하는 방법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약간 증권사별로 청약률이 다르다라는 점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번에 이슈인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액이 49,000원으로 제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바이오팜의 주식을 내가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받으려면은 증거금이 만약에 50%라면은 그리고 청약률이 100대 1일 때 245만 원을 내야 정말 딱 한 주를 수령을 받을 수 있고 그 10배인 2,450만 원을 냈을 경우에 10주를 수령을 할 수가 있죠. 그럼 10주를 수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50만 원 정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첫날 뭐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수익률이 아주 크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공모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정말로 뭐 여기저기 돈 다 긁어가지고 증거금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공모주 숫자를 늘리는 전략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찌됐던 공모주가 상장 첫날 수익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전략이고 또 모든 공모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법은 조금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인기가 있다 싶고 그러면은 공모주를 좀 넣어볼까 하더라도 일단 증거금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고 뭐 수천만 원의 증거금을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뭐 꼴랑 받을 수 있는 주식이 10주 미만인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뭐 메리트를 별로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공모주 펀드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죠. 공모주 펀드는 일단 개인 투자자와는 다르게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공모주를 개인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개인이 증거금을 뭐 억 단위로 혹은 수십억 단위로 마련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 자본금이 이렇게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모주 펀드를 활용을 하면은 그 증거금에 대한 부담을 좀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모주 투자는 전부 주식 혼합형 혹은 채권 혼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공모주 스케줄이 없을 때에는 대부분 채권 자산으로 이제 운용이 되다 보니 평균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채권의 비중이 70에서 90%면은 채권 수익률이 뭐 요즘에 1, 2%, 2, 3%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펀드의 성과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또 모든 공모주가 대박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공모주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이미 담고 있는 공모주라든지 혹은 그 이후 스케줄에 받아오는 공모주가 어떤 성과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면은 이 펀드의 전체적인 성과는 당연히 생각한 것처럼 좋을 수는 없다라는 점도 이 공모주 펀드를 투자하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모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으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